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 가거나 취업을 하죠. 그렇게 한 단계씩 거칠 때마다 입학식이 있고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통과의례라고 말합니다. 통과의례, 그 통과의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빼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필요한 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5시부터 6시까지 함께하는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진행을 맡은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텔 선교사입니다. 스페인에서 왔고요. 세 예수 오늘 첫 방송 프로그램 마테오 신부님 소개해 주세요. 오늘도 첫 코너는 테스카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함께라면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불휘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는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의 한국 스케치로 꾸미는 에스텔의 시선으로 준비했고요. 초대석 인물로 그리는 풍경화에서는 평생 기자로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동행해 오신 방석준 요셉 전 KBS 대전 총국 보도국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보내드린 세이 예수 여러분의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 CPBC 빵톡 메시지로 또 유튜브 댓글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드리는 상품권 드립니다. 문자 주십시오. 샵 1063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테스카라사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싸고 좋은 것, 이런 말과 빨리 잘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과연 싸고 좋을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싼 것은 싼 값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언가를 빨리 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무엇이든지 잘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법이고 뭔가를 빨리 하려다 보면 보통은 대충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싸고 좋은 것을 찾고 빨리 잘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싸고 좋은 것을 만들고 빨리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누군가 공을 들여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빼앗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싸고 좋은 물건을 빨리 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물건을 받고 즐거워할 때 열심히 일한 그 누군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를 겁니다. 우리 삶에는 마땅히 필요한 비용, 마땅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10억이 드는 일을 5억에 해서는 안 됩니다. 1년이 걸리는 일을 6개월 만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있어야 할 아이가 3달 만에 태어났다 한다면 그 아이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비극들은 마땅히 필요한 비용과 과정들을 생략한 채 싸고 좋은 것을 빨리 잘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 욕망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나 혼자 이익을 보고 나 혼자 편안한 세상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뎌도 다 함께 걸어가고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테지만 횡단보도 운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앞에 딱 섰을 때 네. 불이 딱 바뀌었어요. 네. 파란불로. 네. 그러면 제가 잠깐 한눈 팔다가 그때 뭐가 들려요? 뒤에서 빵빵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예. 저는 한 2초였나? 2초? 예, 2초는 사실 짧잖아요. 똑딱똑딱. 그걸 못 기다리고 네. 뒤에서 이렇게 클락션을 눌러댑니다. 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로 인해도 많은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네. 이번에도 관주 건물 붕괴 사고 보면서도 네. 우리 빨리빨리 정말 체크하지 않고 살다가 이런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네. 뭐 선수대교 뭐 등등 뭐 삼풍 백화점 이런 네. 것들은 네. 빨리빨리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지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원인 아닌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이게 대표적이죠. 네. 어, 국제 코드 번호도 빨리. 빨리잖아요. 예. 빨리빨리. 예. 그 한국에서 그걸 느끼셨어요? 많이? 네, 제가 하시면서, 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네. 내리자마자 그 리무진 어떻게 탈 수가 있을까 물어봤는데 어떤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리무진 어떻게 타요? 그래서 아저씨가 제 가방을 그냥 제 손에서 빼앗기고 빨리빨리 예 따라오라고 뛰어가면서 첫 번째 예. 배웠던 단어는 빨리빨리예요. 살아가면서 아니 계시던 스페인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랑? 우리는 살짝 급한 성격도 있는데 한국은 조금 더 급해요. 좀 더. 우리도 급하지만 어. 여기도 조금 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 뭐 그러면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네. 뭐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사실 그 네.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삽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또 좋아하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연소 이거 좋아해요. 최연소. 남들은 20살 때 할 걸 우리나라는 10살 때 했다. 이런 하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데 초등학생 때 곧바로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 그런 거 좋아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야 때 될 거쳐야 할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네. 도착도 중요하지만 과정. 그렇죠.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뭐 청소년기 이렇게 거치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거겠죠. 뱃속에서의 10달, 그 10달 동안 허송세월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그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뱃속의 나이와 어머니가 서로 교감을 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10달 동안 계속해서 서로 뭐 말로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커가고 그렇죠. 그러면 또 뱃속의 그 아이는 평생을 살아갈 것들을 그 10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 시간의 소중함이죠. 예. 예. 근데 그것을 앞당겨서 3달 만에 나왔다. 그게 결코 좋은 건가? 그렇죠. 좋을 리가 없죠. 예, 결과만 봤으면 빨리 하는 것 좋지만 이게 그 결과는 깨끗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 과정도 그만큼은 중요하죠. 그렇죠. 예. 된장 좋아하세요? 된장 좋죠. 고추장. 된장찌개, 고추장도. 고추장도. 예. 그런 식품을 발효식품이라고 그러죠. 발효. 발효라는 단어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숙성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발효하고 숙성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라도 빼앗기고 전쟁도 났었고 네. 또 뭐 군사 독재 정권도 시절도 겪고 그러면서 또 뭐 이 정말 뭐 경제 부흥이라는 그 기치 아래서 빨리빨리라고 안에서 경제 발전 뭐 이렇게 네. 이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기다리고 뭔가 인내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소홀히 하면서 이제는 발효식품 같은 삶이 아니고 패스트푸드 기다리지 않는 그렇구나. 예전에는 5분 오케이였는데 3분 만에 완성되는 근데 그것도 길다고 그래서 요즘은 1분 근데 그것도 길다고 그래서 요즘은 물만 부으면 되는 그런 식품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도 발전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발전이 뭔지 발전 어떤 건지 빨리빨리 하는 거 발전인지 아니면 성숙한 뭐 건축하는지 이게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몸만 큰다고 해서 발전한 건 아니죠. 그 내적인 성숙,
그거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이 경제 원칙 대표적인 것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 경제 원칙인데 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생각해 버리려고 하죠. 과정. 그 과정은 하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용. 그 과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결과를 빨리 도출시키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 최소의 비용의 최대 효과는 다른 말로 최소의 과정, 최대의 결과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없으면 없을수록 경제적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투기로서는 그 가치관하고 자본주의하고 그 만나는 가치관 많이 어긋나잖아요. 어긋나죠. 우리는 이게 핵심적인 가치관은 바스카의 신비, 십자가. 네.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은 고통을 통해서 이게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거는 과정은 빼버리면 십자가도 빼버리고 고통도 빼버리고 네. 좋은데 편안함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단생부터 엄마도 고통스럽고 우리도 고통스러운데 네. 사실 우리 안에 이 복음적 가치, 사랑, 정의, 평화, 그리고 또 공정함 이런 가치들은 이 과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만나는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그 안에 신뢰도 쌓이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생각해 버리면 그냥 결과만 중시하게 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가치, 물건, 물건. 도구 이런 걸로 보게 되는 거죠. 일회용. 점 보신 적 있어요? 점. 처음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네. 이게 미신이기 때문에 점을 보면 안 된다라는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다른 차원이 중요한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점을 본다는 건 과정을 생각해 버리는 거죠.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 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저 이번에 붙겠습니까? 못 붙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합격할 만하면 합격하겠죠.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근데 그렇죠.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본다는 것은 과정을 생각해 버리는. 그래서 이 복음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항상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런 이 모습들. 근데 그것을 그렇죠. 생각해 버리는 거. 이게 점 보는 거. 점은 그냥 피부과 가서 얼굴에 있는 점만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스페인에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데 제가 이게 여러 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산티아고 물론 거기 목적지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소중하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느끼는 거 만나는 사람.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또 가고 싶은 이유는 산티아고 안 봐서 그 도시가 제가 몰라서 아니라 여러 번 가서 그 목적지 이미 아는데 그 길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게 극복해서 그 다음 날 일어나고 피곤한 상태로 자고 또 깨끗하게 일어나고 그 과정을 그 겪고 싶어서 또 하고 싶은 건데 그 순례 그렇죠. 순례라는 단어 오늘 많이 신부님 들으면서 많이 떠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뎌도 조금 배고파도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걸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대전 평화방송 세이 예수 함께라면 저희는 지금 세이 예수 우리 생태환경위원회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로 끓이는 먹방 함께라면 시간. 지금 비가 그쳤네요. 네. 아침까지 온 것. 아까도 사실 비가 올까 좀 걱정했는데 비가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고. 네, 비 오는 날하고 비 안 오는 날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어떤 때는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안 좋았다가 좀 그래요. 네. 원래 한국 사계절은 뚜렷했는데 네. 지금 봄하고 가을 많이 이게 잘 맞췄어요. 그리고 여름은 엄청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기후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 강승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 뭐 기후 재난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삼 재배 방식도 변하고 뭐 벌꿀도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아열대학과를 신설한다고 그런 대학교 학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 것도 결국은 사실 이제 우리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닌 환경의 어떤 재난. 지금 심각한 위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라면에서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시는 또 한 분의 신부님, 지난 강승수 신부님을 이어서 신부님 모셨습니다. 불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김대건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신부님 불휘가 무슨 뜻인가요? 네, 뿌리의 고어인데요. 한국교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행위로 잘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뭐 비가 또 올 때는 많이 오고 뭐 지금 또 이런 것 기후 어떤 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이죠. 작년 여름에 있었던 54일간의 장마를 기후 위기라고 불렀던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 계속 심각해지면 우리 그 미래에 어떤 일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향후 7년 안에 지구의 표면 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진전이 없으면 인류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입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떤 데보다도 우리 가톨릭 교회가 더 심각하게 네.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2015년 5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발표하신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모든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요약하자면 기도와 교육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행위의 실천으로 통합 생태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구 생태환경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시는 일이 불휘 햇빛 발전 협동조합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것도 그런 관련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전임 생태환경위원장이신 임상교 신부님이 사목했던 갈마동 본당 교우들을 중심으로 2019년 2월 창립 총회를 거쳐 불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런 햇빛으로 전기 만드는 활동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3개의 상업용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성당들과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에 가정용으로 4개를 설치했으며 아파트 단지에는 미니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안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절전소 모임 운영을 위해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이면 그 조합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이 생기고 절전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구생태환경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에 참여할 경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요즘 K-방역, 뭐 K-팝라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하고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또 모습 활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드높은데 이 기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또 위상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한데요. 언론에 잘 보도되진 않았지만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1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밑에서 두 번째이며 석탄 발전 비중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지표가 한국이 기후 악당이라고 불릴 만큼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보통 1등하면 좋은 건데 이런 건 정말 이럴 때는 아니었으면 이런 건 좋겠는데. 꼴찌하면 좋은 거죠. 몰랐네요. 정말 자, 놀라운 예. 일이네요.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앞으로는 뭐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통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이 우선되지만 사회적 기업이 되면 수익의 3분의 2 정도를 재투자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향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 조합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발전의 한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 양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그래서 소형 원자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핵과 원자력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원자력이라고 부르면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지만 교회는 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핵은 사용 이후의 보관과 폐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결코 싸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뭐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번 연도에 또 남은 기간 동안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업용 발전소가 총 100kW 정도 되는데요. 설치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고 절전소에 참여할 100가정을 모으려고 합니다. 절전소 운영 계획이 구체화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은 햇빛 발전소 관심이 갖고 도와주고 싶으면 참여하고 싶으면 뭐 태양광 뭐 설치 뭐 이런 되게 구체적인 방법 있을까요? 네, 저희 조합은 이렇게 가입하려면 한 구자에 10만 원인데요. 10구자 정도를 출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이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세요. 문의사항은 저희 조합 사무실 042-223국에 2220번 042-223-22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하는 기도 우리 이름도 똑같죠. 이번 200주년 김대건 신부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우리 신부님의 기도와 또 신부님 직접 만드신 묵주도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님들께 또 당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생태 환경을 위한 활동은 우리 영성 생활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위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활동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과 불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세이 예수 예, 많은 문자 주셨습니다. 문자 대부분 여러와 같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다 소개드리 못하지만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방송에 참여하시는 게 좀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입니다.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우선 저희 방송 빵톡이나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댓글은 또 남기시면서 서로의 댓글을 또 보시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 소개는 해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끼리 또 소통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여하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대전가톨릭 우리농에서 제공하는 유기농 상품 매주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가톨릭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또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쌀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에스텔의 시선. 지난 주는 영국동 선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사랑한다는 것 어떤 건지,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들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닌 다가가며 행동하는 사람으로 말이지요. 함께 묵상하고 나눔하며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나눔하다가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잠깐 고민하던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요. 그리고 우리요. 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슬프고 학교에 가서도 왕따도 당해요. 지난주는 전안에서 자살하는 학생도 있었더라고요. 그곳에 함께 있던 중학생 5명과 선교사 2명은 침묵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놀랐겠구나. 학생 한 명 한 명이 나눔하고 들어보면 학생들의 마음이 참 이뻐요. 공감할 줄 알고 따뜻하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용기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확실하게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바로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그들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학생들 많이 만나시죠? 네 중고등학생 가장 많이 만나요.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 아이들과 얘기 나누면서 학생들의 고민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놀랐죠. 학생들이 그 옆에 학교 친구가 자살했다고 놀라운 이야기죠. 중학생인데. 보니까 작년 청소년 자살자가 140여 명, 140명 넘더라고요. 그리고 10대 사망률 중에 이 자살이 1위, 37.5% 전체 사망자 중에서. 큰일이죠. 하루에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38명.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의 아픔을 보여주는 그 빈상처럼 위에 올라가는 큰 문제죠. 그래요. 가난하다고 하는 거, 뭐 가난한 사람들이 또 뭐 탈북의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좀 가슴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전 놀랐어요. 학생은 중학생, 중2 학생인데 가난한 사람은 우리라고 그랬을 때 놀랐어요. 하지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학생 보기에는 부모님 갈등 때문에, 학교 갈등 때문에 마음이 이게 돈 때문에 가난한 거 아니라 마음이 갈라져서 마음이 목말라서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와, 우리 학생들은 정말 신학심도 깊고 그리고 복음에 가까이 있구나 느꼈어요. 네. 가난임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가난하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가난하다고 하는 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아까 첫 우리 데스가라다의 주제도 마땅히 필요한 과정이 없었을 때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자리하죠. 마찬가지로 가난도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 이게 가난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아 반지가 없다. 이건 가난한 게 아니죠. 그럼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 없어도 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건 가난한 게 아니고 정말 있어야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남들은 인간 사실 다 밥을 먹잖아요. 나는 밥을 못 먹는다. 이거 가난이죠. 그렇죠. 예. 남들은 다 쉬는데 나는 못 쉰다. 이거 가난이죠. 남들은 다 꿈이 있는데 나는 꿈이 없다. 이거 가난이죠. 예. 남들은 다 가족이 있는데 나는 가족이 없다. 이거 가난. 그렇게 본다면 그 중학생 아이가 나를 가난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야 할 것을 그렇죠. 부모님의 가지고 관심, 못한 것. 부모님의 그렇죠. 사랑 아니면 부모님 사이에 있는 갈등, 큰 고통이 와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게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배우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 왕따 당하니까 되게 더 불안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네. 사회적으로 어떤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안타까움, 우리 교회도 특별히 또 교회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저 교회는 큰 역할이 있죠. 그 청소년들 모임하는 선당, 시설, 학교, 우리 같은 뭐 수도회나 그 청소년 중심으로
정말 중심 두고 전소년들의 말 듣고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중학생에게 들어보면 우리가 더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아까 첫 번째 에스테를 시선 처음 언급에 마음의 사이즈, 이렇게 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사랑한다는 것. 사실 교회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랑의 모습 같아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마더. 아, 네. 네. 그 마더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린 거긴 한데 어머니의 사랑이 애틋하게 보이기보다는 끔찍하게 보여요. 네. 보면 그 줄거리 아시겠지만 거기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들은 조금 모자라죠. 근데 그 아들이 살인 사건에 휘말리는데 그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엄청 활약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범인인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은폐시키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또 남의 집 자식이 누명을 쓰고 자기 아들 대신에 감옥에 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죠. 그 영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긴 했는데 정말 마음속이 찜찜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넓지 않고 정말 간장종지 마냥 뭐 이렇게 정말 음료수 뚜껑 마냥 좁아버리면 그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엄청난 폭력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쁜 사람들로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되게 잘해주는 사람,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면 그런 사랑은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강도들도 한다 그런 똑같이 거. 한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 사랑의 넓이를 굉장히 넓게 폭넓게 만들어주죠.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알려줘야 할 것은 사랑이 뭐냐고 할 때 그 사랑의 넓이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사실 독재자 막 학살자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함께 살고 함께 걸어가는 거, 네. 이걸 알려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향기로운 이야기. 인물로 그리는 풍경화. 네, 여러분은 지금 그린하우스 카페에서 진행하는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인물로 그리는 풍경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생 기자 생활하시다가 제2의 인생을 막 출발하신 방석준 요셉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다른 사람들 인터뷰는 제가 많이는 해봤는데 이게 인터뷰를 이렇게 당하는 입장은 처음이라 오늘 많이 떨리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아직 은퇴를 한 건 아니고요. 은퇴는 내년 3월까지 일을 하고서 합니다. 네. 그렇구나. 정보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예, 사세요? 예. 아하. 안식년인데 이제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을 좀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침 8시 반에 일라디오에 생생뉴스라는 방송을 제작 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아까 김대건 주민이랑 비슷하네요. 김대건 네. 주민님도 지금 안식년 중이신데 지금 아주 더 바쁘게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마치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기자 생활을 얼마나 하셨었어요?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한 게 88 올림픽 아시죠? 오. 올림픽이 열리는 해 올림픽 개최 전 4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33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났죠. 정권으로 얘기하면 1987년에 60 민주항쟁 이후에 6.29 선언이 나왔고 그 다음 해 노태우 정권 초기 그때 이제 기자 시작했습니다. 그 기자님 하면 사실 뭐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네, 뭐 쓰거나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근데 보통 특종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기자님들 뭐 특종 말 그대로 정말로 특종. 네. 예. 근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또 기사거리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능력 있는 기자는 아니어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특종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그 기억에 남는 건 그 90년대 초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충북 단양이나 강원도 동해 삼척 가면 시멘트 광산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그때 그 광산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었어요. 왜 안 받았냐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허가를 조금씩 내는 거예요. 네. 그 면적 이내로. 근데 훼손되는 면적은 사실상 엄청나게 그렇죠. 네. 광범위해지는데 물론 시멘트는 생산해야 되겠지만 그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대응은 세워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향 평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막 마구잡이로 산이 파헤쳐졌던 네. 거죠. 근데 그걸 한 달을 뭐 헬기도 부르고 해서 이제 취재를 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때 당시 국무총리가 대책을 세워라 해가지고 지금은 그 시멘트 광산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이 조금 전에도 환경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 면에서 기자 생활한 보람이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중에는 그 안타까웠던 일이 94년도인가 충주호 관광선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 29명이 죽었는데 그때 2박 3일간 그 호숫가에서 날 새면서 방송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숨진 그런 것도 보고 하면서 야 모성애라는 건 참 엄청난 사랑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인간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일일이 그래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그것도 약간 눈시울이 아직도 적셔지는데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우표까지 붙인 편지인데 주소가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라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 우체국에서 이제 이거 주소가 하늘나라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인가 하고 뜯어봤더니 부모님들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3남매 초등학생들이 생활도 어렵지 또 부모님들 보고 싶지 하니까 지네들이 진짜 그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네. 우표까지 사서 그 빨간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전파로라도 하늘나라에 보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사연을 이제 리포트를 해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들 돕겠다는 분들이 많이 그쵸, 후원자를 나오셔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재해 뭐 이런 거 많이 있었고 지역에서는 그 이명박 정권 때 세종시 백지화액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정운찬 촌리를 자꾸 서울에서만 그렇게 백지화 얘기하지 말고 예. 내려오셔라. 예. 내려오셔서 이 지역 시민 대표하고 한번 토론을 해봐라. 예. 그래서 그 토론을 성사시켜서 그때 이제 시민 대표도 안건 얘기를 하고 지역의 입장을 그때 이상선 대표가 이제 지역 시민 단체 대표로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론이 많이 전환점이 됐었죠. 그런 거 그리고 우리 뭐 종교적으로는 교황님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월드컵 경기장 행사 중계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덕에 저는 교황님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그때 보도국장 할 때라 방송을 총 지휘를 해야 돼서 그냥 스튜디오에서 테레비로만 뵀습니다. 그런저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예. 지난주 그 우리 방송 주제 중에 하나가
메시지와 메신저라는 주제였는데요.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자님이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가 메신저로서의 역할, 사실 기자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근데 또 이 그냥 메신저도 아니고 사실 현장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것을 예. 보시면서 거기도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예, 예. 보람된 게 정말 기쁜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잘 정말 그걸 듣는 시민들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소명을 보면 신자로서 또 그런 사명감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안에서 자리매김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는 평신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한테 주신 소명은 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 안에서 예. 그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예. 얼마나 이 세상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역할을 네가 하느냐, 그걸 잘하라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그 직업을 주셨다고 예.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젠 그 뭐 열심히 하려고는 해왔으나 예. 뭐 요즘 뭐 기레기 얘기도 많고 뭐 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예. 뭐 또 뭐 사회의 목탁 이런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 무관의 제왕 뭐 이렇게 안 좋은 의미의 얘기들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언론이들이. 예. 그런 면에서 이젠 저 자신부터 많이 반성도 할 면도 있는 거죠. 네. 저 예. 개인적으로 국장님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변신도로서 진짜 멋있게 살고 대전교구에서 진짜 이런 분 되게 많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너무 기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만났던 거는 교도소 안에서 만났었잖아요.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예, 예, 교도소 예. 안에서 만났고 많은 봉사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봉사 활동 지금 하고 있는 거나 가장 기쁘게 하셨던 활동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지금 봉사활동 하는 것 중에 이젠 그 캄보디아를 2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젠 거의 집도 져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건 단순한 거고 그 캄보디아 청소년들과 우리 신자들과 1대1 결연을 맺는 일을 해요. 네. 그래서 매월 3만 원 정도씩 이렇게 보내주면 네. 그 아이가 이젠 고등학교까지는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데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그 킬링필드를 겪었기 때문에 네. 배우면 죽는다 이게 아직도 강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학교 가면 안 당시 된다. 이젠 네. 농업사회주의를 폴포트 정권이 주창을 하면서 예. 지식인은 혁명에 도움이 안 된다. 다 제거해야 된다. 이래서 뭐 안경 썼다고 죽이고 손에 모담 박였다고 죽이고 하여튼 이 지식인들을 다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시골에서는 아이들을 안 가리키려고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교육이겠다 해서 이제 그런 사업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제일 좋고요. 엊그저께 이제 그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미니코의 수녀님들이 그 지역민들이랑 이렇게 살고 계신데 캄보디아 코로나로 이렇게 봉쇄가 됐잖아요. 네. 그 나라는 나라가 해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의료도 그렇고 뭐 방역이라는 게 봉쇄 이거 그밖에 없으니까. 밖엔 거의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산자들 날품 팔아서 먹고 사는 분들은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수현님이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오셨길래 그 캄보디아 봉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모금을 해서 급히 이틀 만에 한 800만 원이 모아졌어요. 보내드렸더니 300명이 보름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0가구가.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 재밌죠. 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면 사실 그 이웃을 또 잘 알고 네. 마땅히 필요한 집 못 마는 사람한테 빵을 주거나 네. 이러면 물을 줘야 되는데 네. 적절치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면서 캄보디아 봉사활동 하실 때 캄보디아의 어떤 뭐 절박함 네. 이런 걸 아시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봉사 행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제일 필요로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또 뭐 느끼신 거 정말 거기 절박한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뭐 그렇죠. 거기는 뭐 다 부족하기 때문에 네. 뭐든지 이젠 부족한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아, 사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준 아이 중에 하나는 베트남 의대에 장학금 받아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돕는 것도 현장에서 가보면 우리가 얻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난 지금까지 받은 게 너무 많다. 여기서 더 바라면 이건 과욕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네. 빨리 되고 싶으면 네. 그런 데 좀 한 번씩 가보시면 네.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지금 표현대로 사실 저는 이제 뭔가를 준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이상으로 많이 받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웃이 된다, 이웃이 되어준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교도소 그날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런 좋은 일도 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들었던 건데 네. 뭐암 관련된 이야기인데 혹시 그 이야기는 조금 해주실래요? 네, 제가 이제 2010년도였죠. 암이 아니고 그냥 간경화 말기가 돼서 막 복수가 이렇게 차고 뭐 거의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이었죠. 근데 간 이식을 이제 받았어요. 네. 받아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마침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양반은 나랑 동갑인데 저렇게 사셨는데 난 뭐 했지? 그리고 하느님은 왜 나는 살려놓고 저분은 데려가셨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 좀 이렇게 좋은 일을 좀 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시기에 또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 스님 이분들도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병상에서 그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렇죠. 새로운 탄생이었네요. 그 현진님한테. 그렇죠. 정말. 저로서는 부활입니다. 음. 그래서 인생 중에 이렇게 그 나쁜 시기가 와도 그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 나쁘기만 한 것도 100% 좋기만 한 것도 없다. 삶에서는 예. 이면엔 항상 다른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 시기가 은총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좀 특별하신 기자님 같습니다. 네, 보통 정말 멋있는 예, 우리 교부의 멋있는 변신도. 특별히 또 요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자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네. 정말 많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히 어떤 이 기자라고 한 직분을 사도직으로 받아들이시고 네. 그 안에서 이것이 단순히 직업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삶에서 특별히 또 계획하신거나 아니면 또 다짐이나 이런 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좀 공공의 삶을 그동안 33년 동안 살았더니 이제 이 공공의 무대는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되 그래도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누가 연금으로 살지 말고 열정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멋있다. 좀 사적으로 살되 거기서 시골에서나마 좀 환경 운동도 좀 하고 네. 또 돈도 좀 벌어야 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름답습니다. 공적으로는 떠나신다 표현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사실 사적으로도 항상 그런 공공성이 자리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선. 그러면서 또 누군가의 또 이웃이 되어주시고 사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로 가신다 하면 되게 섭섭해요. 그렇죠. 가시면 안 되죠. 우리 대주교님도 지금 로마로 떠나신다니까 섭섭한데 그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네. 하여튼 또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또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네. 이렇게 하시는 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인물로 그리는 풍경화. 오늘은 평생 기자 생활이란 표현보다는 사실 평생 평신도 사도로서 삶을 충실히 사시고 또다시 또 다른 삶을 좀 그리고 계시는 우리 방석준 요셉 형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5시에 하는 세이예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우리 대전교구 교구장 주교님이신 유용식 라자로, 이제는 대주교님이십니다. 대주님께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되셨습니다. 너무 아주 큰 정말 의미 있는 네. 큰 일이고 큰 사건입니다. 네, 엄교구 놀랐죠. 네, 저도 이 방송 끝나고 갔는데 신부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큰일이잖아요. 예. 교환청 역사상 한국인 선직자 그렇게 이게 어려운 자리 처음으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류가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아요. K-팝, 예, 뭐 K 방역, 미나리. 뭐 이런 것처럼 우리 K 카톨릭, 네, K-가톨릭. K 카톨릭. 그래서 특히 우리 세이예수 아주 중요한 메인 코너 중에 하나인 함께라면 이야기로 끓이는 먹방, 네. 함께라면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죠. 네, 그리고 네. 주교님 그 교구 홈페이지에서 편지를 쓰셨는데 예. 아직 안 읽으셨으면 다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주교님의 편지를 읽으시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니까 많이 읽어주세요, 다들. 예,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소엽찬, 대전 가톨릭 동민의